아침 햇빛이 거실 창으로 들어오고 윤정이 할머니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무릎이 굳어 있는 느낌이 들자 할머니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이고, 또 쑤시네 하고 아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옆에서 신문을 보던 최상룡 할아버지는 그 소리를 듣고 신문 끝자락을 살짝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들킨 것이 싫은 듯 방으로 가는 척하며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어요. 손가락도 잘 펴지지 않아 리모컨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모습을 한참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는 부엌을 바쁘게 오가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세 걸음만 걸어도 숨이 가빠 보였어요. 할머니는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라고 스스로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 앉을 때마다 무릎에서 나는 묵직한 통증은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으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그의 마음 한쪽에는 이제 진짜 뭔가 해야 한다는 불안이 천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동네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도 할머니는 무릎을 살짝 매만지며 다리를 자꾸 바꾸어 앉았습니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여주며 연세치고는 많이 버티셨습니다만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나이 들었으니 당연한 거죠.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약도 중요하지만 관절에는 운동이 무엇보다 우선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릎 주변 근육을 키우고 손가락은 자주 풀어주셔야 통증이 줄어듭니다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할머니는 처방전을 보며 약만 잘 먹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머릿속에는 약보다 먼저 운동이라는 말이 계속 울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그는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운동이라 내가라도 알아보고 도와야겠지라는 결심이 그의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할아버지는 자신에게는 낯선 일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식탁 위에 오래 쓰지 않던 스마트폰을 올려두고 돋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손녀 민서가 예전에 깔아준 인터넷 창을 겨우 찾아 들어가 관절염 운동이라고 또박또박 눌렀습니다. 자판을 잘못 눌러 몇 번이나 지우기를 반복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들은 작고 복잡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씩 눌러가며 영상과 글을 확인했습니다. 무릎 스트레칭 의자에서 하는 운동 손가락 관절 펴기 같은 제목을 노트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글씨는 생각보다 반듯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운동 순서를 번호를 매겨 정리했습니다. 1번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이었습니다. 2번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이었죠. 그는 종이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같이 해볼 수 있겠어. 그렇게 그날 밤 할아버지의 작은 메모지가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용기를 내어 메모지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TV 뉴스를 보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 우리 오늘부터 운동 좀 해보세라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는 의외라는 듯 웃으며 내가 뭔 운동이야. 그냥 두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물러서지 않고 메모지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의자에 앉아서 하는 거라 무리도 안 간대요. 조금만, 아주 조금만 같이 해봅시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일어났습니다. 그럼 조금만 해봐요. 두 사람은 식탁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영상에서 본 대로 자세를 설명하며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리라고 안내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움직임이 어딘가 어색하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아요? 아프면 바로 그만해요라고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마에 살짝 땀이 맺힌 채로 조금 아픈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라고 답했습니다. 짧은 시간의 운동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치 먼 여행을 떠난 첫날처럼 조용히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같은 시간에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이면 할아버지가 메모지를 들고 와 오늘도 해볼까? 라고 웃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할머니도 웃으며 따라했지만 운동 뒤에 오는 묵직한 통증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무릎은 밤이 되면 더 아파져 잠을 설치는 날이 늘어갔습니다. 손가락 스트레칭을 하다가 갑자기 찌르는 듯한 통증이 찾아오자 할머니는 얼굴을 찡그리며 손을 내려버렸습니다. 당신, 이거에서 더 아픈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이 어느 날 저녁 거실에 나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해 의사도 운동이 좋다 했잖소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약이나 먹고 편히 있으면 안 돼요? 라며 지친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메모지를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운동을 쉬기로 한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말을 많이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할아버지는 내가 괜한 걸 시킨 건가 하는 자책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역시 내가 너무 못 견디는 건가 하는 죄책감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간단한 반찬을 놓고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반찬을 집으려고 젓가락을 들었지만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자꾸 미끄러져 반찬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붉게 부어 있었고 힘을 주면 통증이 손목까지 번졌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얼굴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이래, 내가 이것도 못해 먹는 건가라고 할머니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가슴이 순간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에서 작은 숟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정희, 오늘은 이걸로 천천히 먹어봅시다라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조금 붉어졌습니다. 내가 너무 민폐지요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내가 더 미안하오. 그래도 같이 다시 해봅시다. 당신 혼자 이렇게 힘들게 두고 싶진 않소. 그의 말에는 부탁과 다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오래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천천히 해볼까 하는 마음이 아주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주말 오후 손녀 민서가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요즘 운동하신다면서요? 라고 밝게 묻자 두 사람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랍에서 접어두었던 메모지를 꺼내 민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서는 메모지를 보며 우와, 이거 다 직접 찾으셨어요? 대단하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할아버지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살짝 긁었습니다. 민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관절 운동을 돕는 앱과 영상을 몇 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보면 운동 시간, 횟수도 알아서 알려줘요. 너무 오래 안 해서 더 힘들 수 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거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럼요, 할머니. 제가 처음 며칠은 같이 알려드릴게요라고 민서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한쪽을 비우고 작은 운동 공간처럼 만들었습니다. 매트를 깔고 의자를 놓은 뒤 민서는 영상 속 동작을 하나씩 따라하며 자세를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옆에서 메모를 다시 정리하며 할머니의 호흡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날 거실에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으려는 숨소리와 함께 오랜만에 작은 웃음소리도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아침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는 조금 다른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스스로 무릎을 살살 굽혔다 폈다 하며 준비 운동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로 무거운 느낌이 왔을 텐데 이제는 처음 걸음을 떼는 순간의 통증이 약간 줄어든 듯 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준비할 때도 손가락 마디는 여전히 굵었지만 젓가락을 쥐는 힘이 조금 더 안정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반찬 접시를 옮기다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보다는 덜 아픈 것 같네.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운동 체크표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작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오늘로 20일째요라고 그가 말하자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그 정도 했어요? 나도 참 대단하네요라며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무릎도 조금씩 변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동네 가게에 다녀올 때 예전보다 숨이 덜 찼고 계단 몇 칸쯤은 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변화에 대해 크게 떠들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우리가 해내고 있구나 하는 잔잔한 기쁨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할아버지는 조심스레 제안을 했습니다. 정희, 오늘은 공원 한 바퀴만 걸어보기로 합시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창밖의 맑은 하늘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 동네 작은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낮은 계단 몇 칸이 있었고 예전에는 그 계단이 할머니에게 큰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단 앞에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옆에 있을 테니 한 칸씩만 올라가 봅시다. 할머니는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지만 예전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바로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을 오를 때 할머니의 눈에는 놀라움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 올라왔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목소리에는 뿌듯함이 묻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작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지요. 내가 뭘 했소. 우리는 아직 할 수 있다니까. 그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어깨는 예전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기댄 모습이었습니다. 몇 달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을 때 집안의 분위기도 전에 비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 옆에는 여전히 운동 메모지가 붙어 있었고 그 종이는 여러 번 접혔다 펴져 가장자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 민서에게 줄 반찬을 작은 도시락통에 담으며 손가락을 한번 굽혔다 폈다 해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올라오던 통증이 이제는 훨씬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요즘은 젓가락도 잘 잡아요라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그녀를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운동한 보람이 있잖소. 두 사람은 여전히 나이 들었고 관절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병은 두 사람을 가만히 앉혀두는 이유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두 사람은 TV를 끄고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거실 등만 은은하게 켜진 시간에 두 사람의 실루엣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레이션처럼 흘러가는 할아버지의 한마디가 조용히 방 안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는 한 나이 드는 것도 그리 무섭지 않소? 그 말에 할머니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약보다 먼저 시작한 이 운동이 결국 우리 둘의 마음을 살린 거구나 하고요.